자, 이 문제는 명덕외고에서 항상 뭐 나오고 있는 문제죠. 자, 실생활 문제. 그냥 이제 점수 주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문제의 정보를 하나씩 식으로 옮겨놓기만 하면은 어느새 그냥 답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 n번째 일요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n번째 일요일에 선생님이 표기를 A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n번째 일요일 그 거리예요. 달린 거리. 자, 그러면 지금 A1이 지금 문제 나와 있죠. 문제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일요일에 10km를 달린다고 했어요. A1이 10이 되는 거고요. 매주 일주일 전보다 20%씩 늘려나갈 계획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AN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A1에다가 곱하기 1.2의 n-1제곱으로 바로 표시되겠죠. 자, 이렇게 바로 표시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우리 문제를 풀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요게 42km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되도록 하는 n을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양변에다가 이거 그대로 직접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로그를 좀 이용을 할 거고요. 거기다 맨 밑에 로그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또 로그를 취한다 이기도 하고요. 자, 로그 취해주면은 자, 이 상태로 갈까요? 로그 10이랑 로그 1.2의 n-1제곱에 자, 진수의 곱셈을 로그의 합으로 바뀔 거니까 로그의 10, 1이 됩니다. 더하기 로그의 1.2의 n 빼기 1제곱. 자, 진수의 거듭 제곱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n-1의 로그 1.2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쪽도 로그를 취해줍니다. 자, 근데 밑이 상용 로그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갈 거고요. 로그 42. 42는 이제 6 곱하기 7, 2 곱하기 3 곱하기 7이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더하기 로그 7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거기다가 로그 1.2도 어떻게 되나? 로그 1.2도 10분의 10이잖아. 1.2라는 게 10분의 10이니까 얘가 이 네모만 잠깐 따로 봤을 때 얘가 로그 12에서 로그 10을 빼는 거죠. 로그 10은 1이 될 거고요. 근데 로그 12도 다시 한번 로그 12가 4 곱하기 3이고 4가 2의 제곱이니까 얘가 2 로그 2에다가 로그 3을 더한 거죠. 자, 뭐라고요? 로그 12는 이겁니다. 자, 빼기 1 있으니까 등호 연결하려면은 빼기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끝까지 갑시다. 결과적으로 이 부등식이 말하고자 하는 거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적어보면은 먼저 좌변이 1 더하기 n-1에다가 그리고 너는 너로 쭉 바뀌어줄 거니까 곱하기 2 로그 2에 더하기 로그 3 빼기 1 요게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더하기 로그 7이다. 자, 이제 계산해보면 되겠죠. 로그 2, 로그 3. 자, 로그 2, 로그 3 각각 문제에서 0.3, 0.48. 여기가 0.3, 여기가 0.48. 그래서 1 더하기 n-1 곱하기 그럼 이게 0.6이고 0.48. 그럼 이제 1.08인데 1 뺐으니까 0.08 되는 거고요. 여기는 0.3. 자, 여기 0.3. 여기 0.48. 로그 7은 0.85죠. 자, 이렇게 두 개 더하면 0.78이니까 1.63이 된다.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값이 1.63이다. 여기다 써야겠죠? 자, 1.63이다. 자, 이걸 만족하는 n값 구하는 거 그냥 1차 부등식 열심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 넘겨주면은 0.63. 따라서 n-1만 넘겨놓고 얘로 마지막 나눠주기까지 하면은 8분의 63이 되겠고 얘가 7, 8에 56이니까 얘가 7점 얼마죠? 그럼 1 넘겨주면은 n이 1 더하기 8분의 63 이상인데 그럼 이만큼의 값은 소수 표현해보면 몇 점 땡땡땡? 8점 땡땡땡이 되면서 그럼 9 이상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선지해서 골라주니까 3번이 되겠다. 자, 이 문제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이 각각 원소나열법으로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라지 X라는 집합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놈을 다 갖고 오는 거냐면은 X의 A제곱이 B가 된다. 근데 이 A는 어디서 갖고 온다고? A는 요 위에 3, 6에서 얘는 3 또는 6이 되는 거고 여기 B는 이 라지 B라는 집합의 원소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5개 중에 하나씩 갖고 오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되는 실수, 그죠? 실수 X를 다 가지고 와라. 이 얘기가 라지 X라는 집합의 정체입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놈을 다 찾아볼게요. 만족하려면 첫 번째, A가 3인 경우에, 그러면 A가 3이면 우리가 보는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X 세제곱은이 되죠. B 자리에 하나씩 넣어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를 넣을 수 있고, 두 번째, 모두 해본다고? A가 뭐인 경우? 6인 경우도 해볼 수 있다. 자, 그럼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경우는 X의 몇 제곱이? 6제곱이 역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실수 X와 이걸 만족하는 실수 X를 다 가지고 오는 게 라지 X인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거죠. 무슨 말이야? 얘와 얘를 만족하는 X들 중에는 겹치는 놈들이 각각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놈들이 어떤 게 겹치는지를 잘 체크하는 게 핵심이다. 일단 기억번을 봅시다. 기억번은 6제곱근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실제로 이 루트 안에 이거는 제곱이 먼저 실행되는 거니까 6제곱근 4라고 볼 수 있죠. 얘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미 있어요. 얘의 의미 자체가 6제곱 했을 때 4가 나오는 양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x 6제곱 했을 때 4가 되는 거. 얘가 얘다에서 나온다는 거야. 얘가 얘다를 풀면 실수가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오는 거지. 짝수고 양수일 때 2개. 2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데 그 양수가 이놈이다라는 거고, 아무튼 포함되어 있는 거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기억번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니은번 바로 갈게요. 니은번은 집합 x의 원소 개수를 다 세봐라 이런 얘기고, 당연히 세는 거는 여기 개수와 여기 개수를 잘 세는데 겹치는 걸 조심해서 센다 이런 얘기. 자, 먼저 이걸 만족하는 실수 x가, 자, 먼저 얘가 얘일 때 실수 x 몇 개 있는 거야? 얘가 얘가 되는 실수 x 음수로서 1개 있고요. 역시 얘가 되는 것도 1개 있고, 1개 있고, 1개 있고, 1개 있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각각 1개씩이야. 각각 1개씩 총 5개가 된다. 이 경우는 어때? 이 경우는 6제곱해서 마이너스 4 되는 짝수는, 그러니까 실수는 없지. 왜냐면 6제곱하면 실수는 다 양수되는 거니까 여기서 만족시킬 수 있는 실수 x는 존재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x 6제곱이 0 되는 거는 1개 있어. 0 1개. 얘는 1개 있다. 자, 근데 여기 2하고 4는 어때? 여기 2하고 4는 x 6제곱이 2 되는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놈 2개씩 있고, 여기 2개씩 있어. 그러니까 이 2개는 각각 2개씩. 그럼 이제 이 동그라미 2번만 개수를 카운팅하면은 2개, 2개, 1개니까 뭐 5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개수가 5개, 5개, 10개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조심해야 되고. 자, 그럼 어떻게 세면 될까? 일단은 윗줄과 아랫줄이 겹치는 거. 제일 쉽게 보이는 게 누가 있냐면 이렇게 겹치죠. x 세제곱이 0 되는 실수도 0 1개, 그 다음에 x 6제곱이 0 되는 실수도 0 1개니까 둘 중에 하나는 그냥 통으로 안 세면 되는 거야. 요거에 씌우자. 자, 그 다음에 x 세제곱이 2 되는 것도 마찬가지야. x 세제곱이 2가 돼버리면은 그 실수는 물론 1개 있지만 그 1개는 그 1개를 다시 6제곱 해봐. 그럼 세제곱이 2니까 6제곱이 얼마 나오는 경우겠어? 4가 나오는 경우겠지. 그러니까 x 세제곱이 2가 되는 거에는 x 6제곱이 4가 되는 경우, 그 안에 얘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거가 지금 2개가 있는데,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있는데 그게 얘를 하나 포함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안 세면 되는 거지. 얘는 다 세버리고. 그 다음에 얘가 안 됐던 것처럼 그럼 뭐도 안 되냐면은 x 세제곱이 마이너스 2 되는 거. 세제곱이 마이너스 2 되는 것도 여기 x 6제곱이 4 되는 거. 음수로서 하나 포함되어 있다. 얘도 안 세면 된다. 아, 그럼 이 얘기네. 요거는 그냥 통으로 다 인정해버려. 몇 개인데? 이게 5개 있는 거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은 안 세지니까 총 2번을 다시 추가해주는 거야. 그럼 5 더하기 2의 구조로 몇 번이다? 7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니은번에서 말하는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는 7개가 맞다라는 거. 지금 거기 9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리는 거다. 디귿번, 집합 x의 원소 중 양수인 모든 원소에 고분했어요. 자, 그럼 다시 집합 x는 7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그 7개는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그리고 요거 한 번에 2번,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 양수인 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어? 양수인 것만 적어보면은 이걸 만족시킬 수가 없겠지. 이건 만족할 수 있겠지. x 세제곱이 4 되는 거 뭐 있어? 그거 1개 있는데 그 1개를 우리가 표시할 때 세제곱근 4죠. 자, 디귿번 쓸까요? 세제곱근 4. 이게 여기서 나오는 그 1개가 되는 거고, 6제곱이 0 되는 양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버리고, 자, 버리고. x 6제곱이 2 되는 양수, 그게 뭐야? 6제곱근 2가 되겠지. 자, 6제곱근 2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제곱해서 4 되는 거. 그럼 6제곱근 4라고 쓸 수 있다. 6제곱근 4.
그래서 지금 이렇게 3개가 되는 거고요. 이 3개를 몽땅 가지고 곱해서 확인해 보라는 게 디귿번인 거야. 자, 계산해보자. 우리 지금 거듭제곱근으로 그냥 계산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쉬운 건 보통 우리가 뭐야? 유리수 지수니까 유리수 지수로 바꿔놓고 구해보도록 합시다.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몇 제곱? 3분의 2제곱이고 곱하기 얘가 2의 몇 제곱? 6분의 1제곱 곱하기 얘가 2의 6분의 2제곱 3분의 1제곱. 자, 계산해주면 밑이 다 통일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밑을 2로 준 다음에 지수끼리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지수끼리 덧셈해주면 되는 거고 3분의 2랑 3분의 1 더하면 1이잖아.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7이다. 디귿번에서 와야 됐던 지금 거기 원수의 곱이라고 하는 거는 2의 6분의 7제곱으로 표시되어야 되는데 거기 2의 2분의 3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밖에 없고 1번이 정답이 되겠지. 자, 이 문제는 사인 코사인 기본적인 그 관계를 묻는 2차 방정식 고인물 유형이야. 이거 잘 풀 수 있어야 되고 뭐 교과서든 뭐 어디든 다 많이 나와 있는 스타일이니까 좀 뻔한 문제. 자, 같이 풀어보자. 자, 일단 세타의 범위가 2분의 3파이랑 2파이 사이에 있다고 나와 있거든. 자, 이건 아마도 사인 코사인의 부호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겠지. 자, 2차 방정식이 지금 미정계수 k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어. 13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k. 그리고 두 식은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있대. 이 방식의 근이 하나가 사인이고 하나가 코사인이래. 자, 이 상태에서 k 곱하기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너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결국 뭐가 되겠어? 이 사인 코사인 근을 구해야 돼.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되고 k 곱하기 들어가 있으니까 k도 구해야 돼.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근을 구해가지고 근과 계수 관계 두 근 곱을 이용해서 k를 구한 다음에 k 곱하기 탄젠트 세타 처리하겠지. 자, 가보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사인 코사인의 관계가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지금 얼마라는 거야? 자, 사인을 S로 코사인을 C로 표시했어. 했더니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3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항상 사인 코사인의 관계는 있는 거잖아. 어떤 관계냐면은 제곱의 합이 얼마다 1이다라는 거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 그치?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활용을 해서 나는 사인 코사인을 분명히 구할 수 있겠지. 뭐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생각해봐. 어차피 이 숫자는 계산이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13, 7이니까 사인 코사인이 요런 느낌 어때? 13, 7로 떠올릴 수 있는 직각삼각형 하나만 갖고 와볼게. 어디가 세타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3일 때 떠오르는 숫자 뭐 있지? 12랑 5 가지고 오자. 자, 그러면 13분의 12와 13분의 5 이걸로 더해서 그리고 제곱해서 더해서 1이다. 요거 좀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있겠지. 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일단 하나를 13분의 5로 해주고 하나를 13분의 마이너스 12로 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사인 코사인의 그 순서상이 그냥 제시된 순서로 해보는 거야. 13분의 5하고 13분의 마이너스 12 이렇게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뭘 신경 써야 되냐면은 일단 이렇게 해주면은 이 두 개는 만족이 되는데 혹시 모르잖아. 자, 우리가 이게 지금 몇 사분면의 각이야? 2분의 3파이와 2파이 사이면은 4사분면의 각이란 말이야. 4사분면의 각이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뭐만 플러스야? 코사인만 플러스야.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놨으니까 잘못됐지. 코사인 부호 마이너스잖아.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볼까? 거꾸로 이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지금 부호가 안 맞으니까 혹시 얘가 13분의 마이너스 12 13분의 5 이렇게 하면 어때? 사인이 코사인이 이렇게 되면 여전히 이 두 개의 관계식은 만족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코사인이 플러스다 사인이 마이너스다니까 여기 세타의 범위도 충족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럼 이제 이거라고 생각하고 답을 내주면 되겠다. 답 내버리자. 일단 k 곱하기. 자, k가 뭐였냐면은 상수항에 있는 놈이야. 자, 근과 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을 적용해주면 더 편리할 것 같아. 두 근의 곱 13분의 k가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분모끼리 곱해서 13제곱 그 다음에 분자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60. 자, 그래서 k가 일단 뭐야? 자, 13 넘어가면은 k는 마이너스의 13분의 60이 된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탄젠트 세타도 우리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구했던 코사인 사인을 이용해서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탄젠트는 뭔데? 얘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잖아. 그럼 코사인이 얘고 사인이 얘니까 자, 얘분의 얘 처리해주면 된다.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럼 k 곱하기. 자, 따라서 k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k가 마이너스 13분의 60이 되겠고 곱하기 탄젠트가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니까 이렇게
곱해주는 거. 자, 약분 처리할 수 있는 거 빨리 약분해주면 좋겠지? 5하고 60이 약분이 되네. 10이 남을 거고 마이너스 둘 다 플러스로 바꿔주고 계산 마무리. 13분의 12제곱이니까 144. 그래서 선지에서 골라주니까 4번 선지가 맞겠다, 그지? 자, 이 문제는 겉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모의고사 기출로 학교 부교재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사실 똑같은 구조죠. 원본의 문제랑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자, 아무튼 풀어봅시다. 얘가 그림을 그려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그림을 대충 한번 그려봤는데, 자, 일단 큰 원이 하나 있고 작은 원이 이렇게 하나 있나 봐요. 자, 큰 원 왼쪽에 O1이 있고 작은 원이 이렇게 O2 이렇게 있어서 지금 큰 원과 작은 원 설명이 어떻냐면은, 자, 문제 같이 읽어보면은 이 O1의 반지름 길이가 2루트 6이래. 그 다음에 요 원 위에, O1 위에 점 A랑 B가 있었는데 요 O2라는 두 번째 원이 이 선분 A, B를 뭐로 가진다고? 지름으로 가지는 원이래. 그리고 그 지름으로 가지는데 길이가 나와 있죠. 이 길이가 6루트이래. 자, 지름이니까 제가 이 선분 A, B의 중점을 잡으면요. 중점. 이 중점이 이 O2의 중심이 되겠지. 자, 아무튼 이만큼의 길이가 6루트 2의 절반, 3루트 2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지? 자,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또 뭐냐면은 이 O1이라는 원과 O2라는 원에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너무 쉬운 게 크게 두 조각으로 나눠서 구하면 되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 왼쪽에 펼쳐지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은 그냥 O2 입장에서 그냥 뭐일 뿐이야? 그냥 반원일 뿐이야.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 왼쪽 넓이를 S1이라고 좀 구분을 해볼게요. 자, S1 어떻게 구한다고? 반원 넓이. 근데 어떤 반원? 어떤 반원? O2라고 하는 요 원의 반원의 넓이. 자, 근데 우리 O2라고 하는 거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은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알고 있어요. 그냥 문제 줬어요. 3루트 2가 되니까, 자, 3루트 2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는 원래 18파이잖아? 근데 반쪽이니까 이게 얼마다? 이게 9파이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 추가로 뭐만 구하면 되냐면은 이 부분만 넓이를 구한다, 이죠? 자, 근데 얘는 이름이 뭐냐면 활골이죠. 자, 근데 얘는 이름이 활골이지, 활골. 활골이니까 활골 넓이 원래 어떻게 구하더라?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이 원에, O1에 중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 중심이랑 A도 연결하고 B도 연결을 해본다라는 거고. 자, 그럼 내가 이 큰원 반지름을 활용을 했을 때 큰원 반지름 2루트 6. 그러면 이 부채꼴 넓이부터 구해서 거기서 삼각형 넓이 A, 이거 뭐 C라고 할까요? A, C, B라는 삼각형 넓이를 그냥 빼서 가보자는 거. 자, 다시요. 여기 이 주황색으로 쌤이 빗금친 여기 넓이 이제 구해야 됩니다. S2라고 할 거예요. S2는 한글로 적어보면요. 활골이라서 부채꼴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를 빼는 것이다. 자, 그런데 부채꼴 넓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채꼴 넓이는 반지름이랑 중심각만 알면 되겠지. 자,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원의 중심 뭐가 C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연결해주면 아까 이게 중점이었으니까, 그죠? 3루트 2랑 2루트 6이니까 길이 비율을 보니까 각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요 길이 제곱이 루트 24잖아. 요 길이 제곱이 루트 18이니까 요 길이는 루트 6이란 말이야. 루트 6이고 2루트 6이니까 이게 특수각이라는 거 바로 보여야 돼. 특수각이야, 특수각. 아,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요만큼이 몇 도다? 요만큼이 60도가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자, 질문. 각 ACB는 몇 도야? 그치, 60도가 두 번이니까 120도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요. 요만큼 전체가 지금 120도가 되니까요. 부채꼴 넓이 어떻게 한다고? 원래 우리 부채꼴 넓이 뭐지?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지. 자, R 값이 얼마? 2루트 6. 세타가 지금 얼마? 120도니까 3분의 2파이. 자, 그래서 바로 갑시다. 2분의 1 곱하기 2루트 6의 제곱에다가 세타가 3분의 2파이. 자, 까지가 제가 부채꼴 넓이를 구했어요. 이제 삼각형 넓이만 구하면 되고, 자, 여기 삼각형도 여기 120도고 2루트 6, 2루트 6이니까 넓이 구할 수 있지.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도형에서 연습 많이 하는 건데, 그게 둔각 삼각형이라고 할지라도 2분의 1 곱하기 변의 길이 2루트 6에다가 변의 길이 2루트 6에다가 사인 끼인각. 자, 뭐 120도에 대한 사인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120도에 넘어서 60도로 처리하셔도 되고. 자, 아무튼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서 삼각형 넓이도 구해서 처리하면 된다.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2루트 6의 제곱이 24고요. 2랑 3, 분모 6이 있으니까 나눠주면은 4가 되고 4랑 2파이 곱하니까 8파이. 자, 여기는 자 2랑 2 약분. 자, 2랑 2 약분. 자, 그러면 루트 6, 루트 6, 6이고 6루트 3이 뺄셈 되어 있지. 마이너스 6루트 3. 자, 우리 문제에서 시키는 것은 여기 S1과 S2를 더해라라는 질문이었던 거니까 결국에 여기 써 있는 9파이 그리고 여기 써 있는 8파이 빼기 6루트 3 이 두 개를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지. 우리 문제가 그 공통부분의 넓이를 P루트 3 더하기 Q파이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그 형식에 맞게 써주면은 얘부터 써줘야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6루트 3 더하기 9파이 8파이 더해서 얼마? 17파이가 나온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시키는 것처럼 P 더하기 Q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를 더하라는 얘기네. 더하니까 얼마? 11이 되겠다. 우리 선지에서 골라주니까 몇 번? 2번이 되겠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일단 시키는 대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두 곡선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2의 더하기 k랑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k 빼기 2 이렇게 함수가 나와 있고 위치관계가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먼저 나와 있는 함수의 이름을 쌤이 문제 써있진 않은데 먼저 나와 있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두 함수 중에서 먼저 나와 있는 함수를 fx라고 부르고 그 나중 나와 있는 함수를 쌤이 gx라고 불러볼게요. 그럼 이제 fx, gx가 각각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은 fx, gx 중에 fx가 위에 있겠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gx가 아래에 깔리는 구조가 된단 말이야. 자, gx 문제에서 시키는 걸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x는 k가 있대요. x는 k가 어딘가 있겠죠. 어딘가 있어요. x는 k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n도 있네요. 자, 직선 y는 대충 그어볼게요. 대충 y는 n에 그었어요. y는 n 그어서 이 직선 y는 n이 두 로그 함수랑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a인 거야. 여기가 지금 b인 거야. 지금 우리가 n과 k가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요거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요. 얘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조건이 이제 나오겠죠. 자, 그럴 때 선분 AB가 X는 K와 만나도록 하는 N의 범위 생각해서 최대 최소 더해서 FK라고 하래요. 자, 슬슬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상황은 선분 AB가 X는 K랑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니까 좀 조건에 부합하도록 쌤이 그린 게 아닌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수정을 할 거야.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를 좀 바꿀 건데 이 두 개를 그려서 자, 얘랑 얘를 그려서 선분 AB가 X는 K랑 만나게끔 하고 싶은 거니까 가능하도록 한번 그려볼까요? 대충 그려보면요. n을 이걸로 안 잡으면 되죠.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y는 n이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요 점의 좌표들 교점들 있죠? 여기도 요 교점들 좌표 확인하는 거는 뭐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겠죠.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함수 식에다가.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기하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식으로 분석하려면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x는 k가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또 아니면 y는 n이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지.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x는 k가 있다고 하면은 문자가 n과 k가 뒤죽박죽 섞여 있단 말이야. 그걸 처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요 fx랑 x는 k가 만나는 거 요거 c라고 하고 또 gx랑 x는 k가 만나는 거 요거 d라고 해가지고 c하고 d 사이에 누가 있다? y는 n이 있다. 요걸로 가도록 할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D의 무슨 좌표하고 C의 무슨 좌표를 Y는 N과 비교한다는 이야기 되겠어요? Y 좌표 되겠지? Y 좌표. 이 두 개의 Y 사이에 누가 있다고? N이 있고 사실 그러면 이게 같아도 상관은 없는 거지. 되겠지? 자, 그럼요. D의 Y 좌표부터 한번 처리해 볼게요. 그냥 K를 GX식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고 그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식이 지금 GX니까 거기에다 K를 지금 집어 넣어보면 어떠냐면은 로그에 2에 K 그리고 더하기 K 더하기 2 K 빼기 2죠. 그 다음 C의 Y 좌표도 똑같이 적용해보면 역시 C의 Y도 X는 K를 FX식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FX는 그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식이에요. 거기 X에 K 대입해주면 로그 2에 K 더하기 2 더하기 K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 기하적 상황을 여러분이 이 부등식으로 일단 옮긴 거예요. 자, 보다시피 가운데는 N만 있고요. 왼쪽에는 K만 있고 오른쪽에도 K만 있다 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N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문자가 N도 있고 K도 있고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할 거냐면 관찰을 할 거예요. 어떤 관찰을 할 거냐면은 K라는 숫자에다가 1, 2, 3, 4 넣어가 보면서 감을 좀 잡아 볼게요. 자, 일단 K가 1인 경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K가 1이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의 1, 0이잖아. 그럼 생략하고요. 1 빼기 2, 마이너스 1이죠. 1 집어넣으면 로그 2의 3. 동시에 K1 집어넣으니까 더하기 1. 자,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 n의 최대 최소 구해서 더한 게 fk거든요. 지금은 k가 1인 경우니까 그건 f1이겠죠. 자, 일단 여기에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 가장 작은 자연수 뭐가 있어요? 1도 있고 2도 있고 그런가요? 로그 2의 3, 이거 소수 표현 해봐야 알겠죠. 이거 몇 점 땡땡땡이죠? 로그 2의 2랑 로그 2의 4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게 1점 땡땡땡이 되고 1점 땡땡땡 더하기 1 더하니까 2점 땡땡땡이 최종 구변이죠. 그럼 얘가 n 값이 맥시멈 뭐까지 가능하다? 2까지 가능하다. 아, 그래서 여러분 이 부등식에서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fk, 근데 k가 1이니까 f1이 얼마가 된다고? 1과 2를 더해서 이게 지금 3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넣어보시는 거예요. 자, 한 번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파악하기 좀 어려우니까 한 2번, 3번 정도까지는 파악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K가 2 들어가 봅니다. 그럼 좌변의 모습이 어떻냐면 특히 괄호의 모습이 로그 2의 2, 1이죠. 1 더하기 2 빼기 2 날라가고요. 얘가 n 이상이 되고 여기도 자, 1 들어가는 거죠. 자, 2 들어가는 건가요? 2 들어가니까 로그 2의 4. 로그 2의 4는 2예요. 2 더하기 K도 2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FK, 지금 K가 2니까 F2가 되겠고 F2는 뭐가 된다고? 이 범위에 있는 자연수 n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는 거야. 자, 이거 1, 2, 3, 4 가능하잖아. 뭐라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게 1, 2, 3, 4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1과 4가 최소 최대예요. 두 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4로서 5가 된다. 그럼 이제 알겠죠? 이 정도까지만 해도 약간 센스가 있는 친구는 뭐 교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K가 3인 경우, 4인 경우 4인 거 한번 해볼까요? K가 4가 되면은 로그 2의 4. 그럼 이게 2죠. 4 빼기 2. 여기 또 사라지네요. 그죠? 사라지고 여기가 이제 n이 되겠고 여기 4 집어넣으면은 로그 2의 6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역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을 보려면은 요 우변이 몇 점 땡땡땡인지 보면 좋겠죠. 로그 2의 6이 로그 2의 4하고 로그 2의 8 사이니까 이게 2점 땡땡땡이고 얘가 그럼 6점 땡땡땡이지. 6점 땡땡땡이니까 자연수 n으로 가능한 게 4부터 시작해야겠네. 4, 5, 6까지 가능하다. 그럼 역시 이걸로 f 뭘 구해보니까 f4를 구해보니까 우리가 최소값 4하고 최대값 6을 더해서 10이 된다. 자, 그럼 보이시죠? 지금 사실 k를 하나씩 키워나가 보다 보면은 이 범위가 점점 큰 자연수 n들을 겨냥하게 된다라는 거 느낌 오지? 확장되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K의 순서대로 1, 2, 3, 4 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렇지,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FK가 해당 K에서 F 값이 그게 20 나오게 되는 K가 있을 수 있겠지. 확 키워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쌤이 그 다음에 한 건 뭐냐면은 K가 우리가 2, 4, 8, 16 이런 걸 하는 게 조금 더 계산상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어. 물론 2, 4, 8, 16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 문제 조건에 부합하는 K가 아닐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일단 그걸 기준으로 뭔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K가 뭐인 경우를 해봤다. K가 8인 경우를 한번 해볼게. 자, K가 8인 경우 물론 이게 답이 나오는 상황이 맞으면 땡큐고 아니면 조금 수정하면 되는 거야. K가 8인 경우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의 SK 값이 정확하게 20 나오면 좋지만 뭐 17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20보다 작은 게 나왔어. 그러면 K를 키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 8에 대해서 FK 값, 즉 F8을 구했는데 25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K를 다시 줄이면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이야기. 자, 수정하면서 진행한다. 자, K가 8인 경우 들어가보면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3 더하기 8 빼기 2잖아. 3 더하기 8 빼기니까 3 더하기 6이죠. 3 더하기 6이면 9가 되나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8 들어가면 어때? 로그 2의 10 더하기 8이죠. 로그 2의 10 몇 점 땡땡땡이에요? 로그 2의 8보다 조금 크니까 3점 땡땡땡이야. 그러니까 3점 땡땡땡 더하기 8이니까 이게 11점 땡땡땡이죠. 아, K가 8인 경우가 9부터 9, 10, 11 3개 되겠네? 그러면 당연히 땡큐네요. F8이 얼마가 된다고? 가장 작은 n 9하고 가장 큰 n 11하고를 더해서 얼마다? 20 나오는 게 맞다. 더 이상 수정이 필요가 없겠고요. 그래서 우리 문제의 정답은 동그라미 1번으로 정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지금 이동이 단계적으로 지금 2번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걸 순서대로 그냥 옮겨보면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서 상황 이해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일단 양수 m에 대해서 직선 y는 mx. 자, 기울기 m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증가하는 1차 함수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원을 하나, 자, 단위원으로 지금 문제가 설명되어 있어요. 기울기 양수인 직선 y는 mx를 이렇게 하나 미리 그려 놓겠습니다. 자, 그 교점 중 1사분면 위의 점을 A라고 하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뭐로 하랬다는 거야? A로 하라고 했다는 거야. 이때 이 점 A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라고 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이동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동은 먼저 Y는 X를 그려서 이걸 기준으로 대칭 이동 시켜보라는 거네. 문제에서 그 점에 대한 명칭을 주지는 않았지만은 대칭 이동된 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이 점을 대칭 이동 시켜서 여기 점이 찍혀 있을 거 아니야. 대칭 이동이야. 걔를 내가 A'이라고 할게.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Y축에 대칭 이동을 했대. 대칭 이동을 했대. 여기를 이제 B. 요거 지금 이름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이때 두 동경 OA와 OB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했대. 다시 써볼까요? OA라고 하는 동경의 각을 알파죠. 미안. 알파라고 쓰라고 했대요. 자, 그럼 바로 갑시다. OA 말고 한번 이동했으니까 OA 프라임이지. OA 프라임.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뭐야? 요 동경. 자, 걔는 봐봐. 요 OA라고 하는 게 이 시초선에서부터 알파만큼 회전시킨 건데 거꾸로 이 90도 되는 이 각에서부터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90도 간 거로 가면 A 프라임 나오는 거니까 90도에 해당하는 2분의 파이에서 알파를 빼준 게 그게 A 프라임이 되겠지. 근데 OB를 봐봐. OB라고 하는 동경 보면은 얘는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 이 90도 되는 Y축 양의 방향에서부터 A 프라임 동경까지가 알파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는 갔잖아. 근데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B를 간 거니까 얘는 얘랑 비교해서 반대 방향으로 알파 갔어요 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 OB를 동경으로 하는 각의 크기를 뭐라고 하래? 베타라고 하래. 이 말인 거야 지금. 그럼 끝났어요? 잘 보세요. 문제의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를 곱했대. 이게 얼마래? 마이너스 5분의 1이래.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자, 지금 섞여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은 알파 베타 관계가 있잖아? 어떤 관계? 이게 지금 최종적인 관계야. 그럼 각을 그냥 통일을 시켜보자고. 앞에 건 그대로 쓸 수 있고 뒤에 코사인 베타를 뭐라고 쓸 수 있어? 일단 그대로 적어볼까요? 코사인의 알파 자리 뭐라고? 베타 자리에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이게 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5분의 1 라고 쓰여 있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수업 때도 많이 하는 건데, 2분의 파이가 더해진 각은 각변환 처리하면 되겠지. 자,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홀수에 있는 상황이니까 코사인을 뭐로 바꾸고 사인으로 바꾸고, 생각해보면은 알파를 예각 취급했을 때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라는 각은 이사분면의 각이고, 그때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사인 앞에 마이너스를 처리하면서 사인의 알파가 되겠다. 여기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이게 똑같은 거죠. 사인 알파 앞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사인 알파. 이렇게 곱한 값이 이게 마이너스 5분의 1이래. 자, 그럼 사인 알파가 뭐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사인 알파가 여기다 루트 한번 쉬하면 되는 거니까 루트 5분의 1이 되겠다. 자,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은 점 A의 X좌표와 Y좌표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 자, 이게 지금 원이 처음부터 단위원을 가지고 왔거든? 그럼 단위원일 때에는 너무 쉬운 게 A의 X좌표가 그냥 뭐야? 요 회전각 알파에 대한 코사인이 되는 거고, A의 Y좌표가 이 알파에 대한 사인이 되는 거잖아? 그게 삼각함수의 정의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X좌표에 해당하는 코사인 알파와 Y좌표에 해당하는 사인 알파를 곱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 사인 알파 루트 5분의 1이니까 바로 나오지. 제곱의 합이 1이 나온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주면 코사인 알파도, 그리고 1사분면이니까 코사인도 부호가 플러스일 거라서 루트 5분의 얼마로? 2로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이게 앞에가 루트 5분의 2가 되고 뒤에가 루트 5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해주면은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해 5분의 2 나오겠지. 자, 이걸 선지해서 골라주면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하나의 문제 안에서 함수가 두 개가 나와 있단 말이야. 특히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를 딱 봐도, 자, 이렇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에서 함수가 두 종류 나오면은 항상 봐야 되는 게 있지. 그게 뭐야?
그 두 함수 간의 관계야, 관계. 그 문제의 두 번째 줄 보면은 함수가 두 개 있지. 그 제시된 순서로 쌤이 그냥 앞에 거 fx, 뒤에 거 gx라고 불러보자. 자, 그러면 fx랑 gx가 각각 자, fx를 어떤 이동을 통해서 gx로 갈 수 있는가? 혹은 또 gx를 어떻게 이동시키면 fx에 포개질 수 있는가? 요게 바로 쌤이 말하는 관계야. 그 관계, 뭐 대표적인 관계는 그러니까 대칭성이 있는 거지, 대칭성. 자, 아무튼 그런 관계를 또 잘 보려면은 네가 적당히 보기 좋게 식을 변형해야 돼. 자, 바로 그거부터 해보자. 자, 거기 제시된 순서로 fx, gx 해보자고 했어. 자, 그러니까 fx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더하기 6이야. 일단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 문제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gx도 일단 걔는 지수함수네. 2의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도 있네. 6 더하기 a. 자, 이렇게 있고 빼기 a. 자, 근데 뭐가 너 눈에 일단 거슬려야 좋으냐면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 이런 게 좀 거슬리면 조금 더 좋아. 자, 그래서 요 마이너스를 우선 여기 이 밑에 거듭제곱으로 한번 취해주자.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 걔는 2분의 1이니까 로그 2분의 1에 x 더하기 6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함수 같은 경우도 요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뭐라고? 2분의 1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해. 2분의 1에 x 마이너스 6 빼기 a 빼기 a.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갈리거든?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이 함수랑 이 함수의 대칭성이 바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바로는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조금 고수는 딱 보자마자 fx랑 gx랑 이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야? 그 직선 바로 찾는다고. 바로 안 보인다면 약간 실력이 좀 부족한 거야. 공부 좀 더 해야 돼. 자, 우선은 이 정도는 아니잖아. 공부를 좀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기본형, 평행이동을 아예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로그 2분의 1의 x랑 2분의 1의 x제곱 함수랑 그 두 개는 대칭이지. 뭐에 의해서?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 자, 그래서 일단 어디까지만 좀 생각을 해보냐면은 요거야. 일단 빼기 a까지 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요거 그냥 없다고 생각해볼게. 그러니까 2분의 1의 x 더하기 6, 2분의 1의 x 빼기 6. 그것도 뭐야? 그것도 대칭이야. 뭐에 의해서? y는 x에 대해서. 알지? 자, 우리가 y는 x를 기준으로 어떤 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 점을 결정할 때마다 이 점에 대칭되는 점도 결정돼서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P'이라고 한번 해보자. P가 움직이면 P'도 움직여서 대칭을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이 P라고 하는 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갔어. 그럼 대칭이 맞으려면은 P'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어? 위쪽으로 두 칸 가야 돼. 거꾸로 만약에 이 P'이 왼쪽으로 한 칸 갔어. 대칭이려면 P가 아래쪽으로 한 칸 가야 된다 이거지. 얘의 좌우 움직임은 얘의 상하 움직임으로 바뀔 거고 얘의 상하 움직임은 얘의 좌우 움직임으로 바뀐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A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 로그 함수를 위로 6칸 올린 거는 이 지수 함수를 오른쪽으로 6칸 이동시켰을 때 대칭성을 유지한다는 거지. 뭐에 의해서? 원래의 대칭 기준선 y는 x에 의해서. 그런데 이 중에 자, 여기까지 본 거야. 여기까지 봤더니 얘랑 얘가 얘에 의해서 대칭이었는데 이제 빼기 해보자고. 그러면 얘랑 원래 대칭이었는데 이 녀석을 다시 뭐 한 거야? 다시 A가 양수라고 가정해보면 오른쪽으로 A만큼 아래쪽으로 A만큼 이동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으면은 X축 평행 이동이랑 Y축 평행 이동이 같은 양을 가진다는 거거든? 물론 방향은 얘는 음수지만. 그랬을 때 그럼 얘가 최종적으로 얘가 가잖아. 일로 가잖아. 이 방향이 뭐냐 이것이. 이 방향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움직임이지.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움직임은 원래의 대칭 기준선 입장에서 수직인 방향으로의 이동이란 말이야. 자, 대칭 기준선이 있는 대칭적인 관계에 있어서 한쪽이 평행 이동을 이 대칭 기준선 입장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 여전히 대칭성이 유지돼. 다만 대칭 기준선은 좀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은 평행 이동량의 절반만큼씩 움직이는 걸로 바뀌어. 대칭 기준선이 2분의 A 평행 이동된 기준선으로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X축 방향으로 2분의 A, 또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A 만큼 이동시켜서 이렇게 대칭 기준선이 바뀐 상태로 대칭이 성립하긴 한다. 요거 기준 대칭이야. 계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산하자.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면 그냥 마이너스 A잖아. 자,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이 두 함수가 fx, gx가 서로 대칭인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런 상태고 지금 문제 추가로 읽어보면은 이제 두 함수가 만나는 점 누구랑?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랑. 자, 이것도 직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게 또 하나의 포인트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은 기울기 플러스 1인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적이잖아.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그 문제에 쓰여 있는 A라고 하는 점이랑 D라고 하는 점이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 이걸 기준으로 대칭이겠지. 또 누구랑 누구도 B라는 점이랑 C라는 점도 또 누구에 의해서 대칭이라고? 요거에 의해서 대칭인 거야. 이렇게 두 개가 Y는 X-A 기준 대칭인 거고 같은 관계가 어디에서도 B랑 C에서도 성립하더라라는 거야. 자, 그럼 당연히 우리 문제의 추가적인 맨 마지막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은 AB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요 길이가 2√2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대칭성이 이 문제의 중요한 테마니까 요 길이 정보를 바꿀 수 있겠지. AB의 길이가 CD의 길이와 같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 보는 거야. CD가 2√2다. 자, 그럼 가자. 맨 마지막 문제 표현 보면은 D라는 점이 나오지. 자, 거기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첫 번째 D는 문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가볼까? 어떤 곡선 위의 점이라고? Y는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6 더하기 A 빼기 A. 요거 위의 점인데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래. 그러니까 무슨 좌표가 0인 거라고? Y가 0인 거니까 이 관계식의 성립을 할 건데 Y에 0 집어넣어서 찾으면 되겠지. 요걸 만족시키는 X를 찾으면 그게 D의 무슨 좌표라고? X좌표가 된다. 열심히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풀어볼까? 자, 그럼 A 넘겨주면은 자, A가 이거 2분의 1이었지 아까 밑을 2분의 1로 바꿀 수 있었단 말이야. X-6-A. 자, 지금 X를 구하는 게 우리 문제니까 여기 지수를 꺼내려면 양면에 뭘 취하면 돼? 로그를 취하면 된다. 밑이 2분의 1인 로그를 취해주면은 여기 로그 2분의 1 여기도 로그 2분의 1 양면 각각 취해준다. 그럼 따라서 로그 2분의 1의 A가 자 2분의 2분의 사라지고 X-6-A가 되고 따라서 X라고 하는 것만 이쁘게 정리를 하면은 이 부분을 이항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6 더하기 A 더하기 로그 2분의 1의 A가 된다. 여기가 지금 D의 X좌표가 되는 거야. 자, 그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D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따라서 여기 X를 적어보면은 6 더하기 A 더하기 로그 2분의 1의 A가 된다. 자, Y좌표는 당연히 0이겠지. X축 위의 점이니까. 자, 근데 이제 거기에 아까 뭐 했지? AB가 2√2였어가지고 이 정보를 대칭성에 의해서 CD가 2√2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C랑 D가 둘 다 어느 직선 위에 있었냐면은 이렇게 해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위에 있었어. 기울기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D가 있는데 여기 길이가 지금 2√2라고 지금 대칭성을 활용해서 정보를 줬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기울기가 쌤이 이제 수업 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울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직선에서 이 비스듬한 길이가 나와 있으면 뭐 하라고 했어? 이렇게 보조선을 내려보라고 했단 말이야. 보조선을 축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여기가 2루트인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특수각을 포함한 삼각형이잖아. 그러면 몇 대 몇이야? 이제 1대 루트 2가 되고 그래서 여기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2가 되고 세로의 길이도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를 이용하자고. 내가 그러면 D의 좌표를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누구의 좌표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거냐면은 이 길이 정보와 D의 좌표를 이용해서 C의 좌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자, 표현해볼까? C의 X좌표는 D의 X보다 뭐만큼 작아? 이만큼 작으니까 여기다 2를 빼면 되는 거야. 그럼 4 더하기 A 더하기 로그 2분의 1의 A가 된다. 자, 그 다음에 C의 Y는 이것도 길이 활용해서 D의 Y 0이었는데 그거보다 얼마큼 큰 거야? 이만큼 크니까 그냥 2가 되겠지. 자, 그랬는데 이 C라고 하는 점은 지금 내가 어떤 뭐 연립이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방식을 가지고 했다라기보다 그냥 길이 정보만 가지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C라는 점의 좌표가 하필이면 당연히 얘도 어느 곡선 위에 있었냐면은 이 곡선이 거기 지수함수 요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점의 좌표 역시 대입하면 성립을 할 거란 말이야. 대입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따라서 gx식 대입하는 거야. 자, 지금 여기 이 식 바로 갖고 올게요. 2분의 1에 자, x인데 x가 그냥 요만큼 통째로 다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4 더하기 a 더하기 로그 2분의 1의 a. 자, 지금 지수가 아직 안 끝났어요. 거기에서 원래 지수에 지금 빼기 6 빼기 a가 있죠. 자, 빼기 6 빼기 a가 있어. 자, 빼기 6 빼기 a까지 해주면은 아직 안 끝났죠. gx는 거기 맨 마지막에 그 지수 덩어리 옆에 크게 빼기 a까지 있어요. 이게 c의 x값을 gx의 x자리에 입력했고요. 그게 얼마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냐면 C의 Y좌표 2와 같다라는 거. 자, 계산 좀 더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A랑 마이너스 A는 지수 3개에서 이미 사라지고요. 여기 4랑 6을 뺄 거니까 이거 그냥 없애면서 여기 마이너스 2만 남깁시다. 자, 그럼 지금 좌변에 남아있는 거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여기 적을게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2분의 1의 A야. 그리고 그게 A 넘겨서 봅시다. 그냥 넘겨서 보면은 A 더하기 2가 된다. 자, 이걸 풀면 A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이렇게 봅시다. 여기 지수의 세계에서 덧셈은 이걸 지수를 끊어서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랑 2분의 1의 로그 2분의 1의 A의 덧셈이면 여기는 뭐야? 곱셈으로 바뀔 수 있고 걔가 지금 A 더하기 2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 거잖아. 자, 근데 조금 더 계산 좀 힘내봅시다. 이게 지금 얼마야?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4가 되겠지. 앞에 4가 있고 이 부분 얼마가 돼? 자, 밑과 밑이 똑같으니까 그냥 A만 남지. 그럼 좌변이 지금 전체가 얼마냐면 4 곱하기 A 따라서 4A죠. 4A가 A 더하기 2가 되고 자, 그럼 A 넘겨주면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나온다? 3A가 2니까 A는 3분의 2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 자, 그럼 거의 끝났나요? 그죠? 우리 2의 K 빼기 A제곱을 구하라고 했어. 근데 K라고 하는 게 애초에 어디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K라고 하는 녀석은 애초에 C와 D를 지나고 있는 이 직선의 Y절편이야. 이 Y절편 우리 많이 구하죠? 여기 X 넘겨서 관계식을 봅시다. 이 관계식의 다른 이름은 X 넘겨서 X 더하기 Y는 K잖아. 다른 말로 말해서 이 점에 있는 모든,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와 Y좌표를 더했을 때 K가 나와야 돼. 그렇게 해서 K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놈으로 지금 이거 가지고 옵시다. 그럼 C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C라는 점을 가지고 여기랑 여기를 더해서 나오는 값이 K니까 따라서 K라고 하는 거는 일단 2랑 4 더하면 6이고요. 6 더하기 A 더하기 로그 2분의 1의 A가 된다. 자, 우리 A가 뭐였냐면은 A가 3분의 2였으니까 여기 3분의 2 집어넣고 여기도 3분의 2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6 더하기 3분의 2면 3분의 얼마야? 3분의 20이고 자, 로그 2분의 1의 3분의 2 이거 밑을 2로 바꾸자. 그러면은 얘도 역수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자, 밑과 진수 둘 다 역수 처리하면서 로그 2의 2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다. 지금 요만큼의 값이 K인 거야. 자, 그러면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을 내보면 2의 K 빼기 A 제곱을 구하라고 했고 자, 2의 K가 3분의 20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3이고요. 자, 그리고 A라고 하는 녀석은 A는 거기에다가 아까 3분의 2였죠. 3분의 2. 자, 계산해 보시면은 따라서 자, 일단 끊어서 갑시다. 자, 일단 3분의 2랑 3분의 20 계산해주면은 3분의 18이죠. 요렇게가 3분의 18이고 6이 남지 그러면 3분의 18, 6. 자, 그러면은 2의 6제곱이랑 2의 2분의 3이니까 자, 2의 로그 2의 2분의 3이 2분의 3이잖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덧셈이니까 이 두 개를 곱셈 해주시면 되고 따라서 2는 하나도 약분되네. 그래서 2의 5제곱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96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약간의 마지막에 계산이 조금 좀 빡센 부분이 있으니까 이 계산력을 끝까지 차분하게 뚫고 가는 힘도 좀 필요할 거야.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 문제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100 이하의 자연수 K라고 했어요. 자, K라고 하는 놈은 100 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1부터 1, 2, 3 해서 땡땡땡 해서 99, 100까지를 관찰해 봐라 이런 이야기이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어떤 부등식이냐? 이 로그 2n의 K 요게 3보다 작다. 자, 근데 자, 이걸 만족하는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양변에 여기도 밑을 2n을 취해주면은 2n의 제곱 그리고 여기도 2n의 로그 2n k 해주면 그럼 k가 되겠죠? 여기도 2n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말이 결국 이 말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fk라고 하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k의 숫자가 딱 들어가면은 이걸 만족시키는 n을 다 찾아서 그게 몇 개인지를 카운팅하면은 그 개수가 k에 의해서 표현되는 fk다라는 이야기야. 좀 말이 좀 복잡한데 숫자를 한 번씩 넣어봅시다. 자, 그래서 n부터 넣어도 되고 k부터 넣어도 되는데 이 관찰이 좀 쉬우려면은 지금은 n부터 관찰하는 게 좀 쉽겠지. 여기 가운데 넣어보면은 이 범위가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자, 그래서 n부터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n 자리에 1 한번 넣어봅시다. 1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 K가 1 넣어보면은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K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걸 만족하는 K는 4부터 몇 가지? 7까지죠. 아니 그러니까 K가 4가 되거나 5가 되거나 6이 되거나 7이 되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 중에 누가 있다? 1은 확실히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 범위를 벗어나는 K에 대해서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 중에 1이 있다 없다? 그거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N이 2일 때, 3일 때 계속 관찰을 해봅니다. N이 2일 때. 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4의 제곱, 16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집어넣으면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은 64죠. 자,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K는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K 제일 작은 거 16부터 16, 17, 18 해가지고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62, 63까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할 수가 있겠죠. 3일 때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3이 되면은 6의 제곱이잖아. 36이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그 다음은 8의 제곱, 10의 제곱.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K 들어오고요. 3 들어가면은 6의 세제곱인데, 그럼 21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애초에 K가 1부터 100까지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 216보다 작다라는 거는 그냥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지. 이걸 만족하는 것 중에서 보는 거니까. 그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바뀌고 얘가 100 이하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고. 아무튼 n이 3일 때 해당하는 K가 뭐가 있다는 거야? 36부터 해서 37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100까지 들어가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자, 이거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n이 4일 때도 해보고 n이 5일 때도 해보고. 자, n이 4가 되면은 8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64가 될 거고 5가 될 때면은 이제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되겠지. 자, 이렇게 들어온다고. 자, 그리고 사실 여기 써 있는 숫자들은 원래는 4 넣고 5 넣고 해보면은 무진장 크겠지만은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 K 범위를 보고 있는 중인데 어차피 K는 100 이하만 보는 거니까 얘든 다 K가 100 이하만 보는 거다. 100 이하만 보는 거다 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제 이 n이 4가 될 때의 K는 뭐가 되냐면 64부터 출발을 해야 되네. 64, 65 땡땡땡 해서 똑같이 100에서 끝나는 거고, 또 n이 5가 될 때도 해당되는 K를 다 구해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여기는 100 이상 100 이하니까 그냥 100밖에 안 되네. 자, 일단 우리 부등식이 그 밑에 n이 6일 때 7일 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 알게 됐다고. 우리는 이 부등식의 성립 여부를 볼 때 이것만 보면 돼. 몇 가지만? 5가지만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답을 한번 끝까지 한번 내보자. 우리는 지금 최대값 라지 m이랑 최소값 스몰 m을 구해서 더해야 되거든. 먼저 최대값부터 파악을 해볼까? K의 최대값. 근데 어떤 K? FK가 2가 되는 K의 최대값.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지금 최대를 따지는 중이니까 1부터 100까지 중에서 그냥 큰 수부터 하나씩 스캔을 해본다. 관찰해볼까? 그럼 봐봐. n이 5가 되는 요 상황부터 봐봐. 자, K가 100. 자, K를 100으로 잡으면은 결과적으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이 뭐가 있어? n이 5일 때도 K 100 들어가고, n이 4일 때도 K 100 들어가고, n이 3일 때도 K 100 들어가잖아. 그럼 K가 100이면 n이 3, 4, 5가 가능하구나. K가 100이면 3개니까 F100이 얼마인 거야? 3이다 라고 볼 수 있어. 하나 더 줄여보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최대를 보는 중이니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점검해보자는 마인드야. F99 해보자. F99는 어때? 99는 일단 여기엔 안 들어가지? K를 99로 잡으면은 n이 5인 거는 안 된다는 거. 근데 K가 99면은 여기엔 들어가고 여기엔 들어가는 거잖아. 여기엔 또 안 들어가네. 즉 K가 99일 때 저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n의 값이 3 또는 4 몇 개? 2개가 있는 것이 맞다. 3 또는 4로서 2개가 있으니까 최대값은 내가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가 99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FK의 값이 1이 되게끔 하는 K의 최소값. 이제 작은 것부터 해보라는 이야기야. 자, 근데 일단은 K가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는 이걸 만족시키는 놈이 아예 없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n값이 아무것도 없어서 의미가 없고, 최소한 4인 경우는 어떠냐면은 요거 안 되니까 n이 얼마일 때만 되는 거야. 1일 때만 되는 거 맞지? 그래서 F4가 얼마라고? 1이 되는 거 맞고, F1, 2, 3은 굳이 말하자면 0이네. 그래서 여기서 최소값이 나왔다. 얘가 지금 4다. 자, 그래서 지금 2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99 더하기 4로 정답 내면 되고,
우리 문제 선지에서는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야. 자, 이 문제도 일단 문제에서 시키는 거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두 함수 fx, gx가 있다라고 했고요. 일단 식이 절대값이 나와 있어.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의 a제곱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애초에 그럼 그림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일단 요 함수가 절대값 내부에서 요만큼만 봤을 때 감수함수잖아? 감수함수를 요만큼 내렸단 말이야. 자, 그럼 그림이 절대값을 씌우기 전 상태가 이런 상황일 거란 말이야. 여기가 얼마야? 여기 점근선의 값이 있으니까 여기 점근선의 값이 y는 마이너스의 2의 a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접혀 올라가겠지. 절대값에 의해서 그림이 이렇게 갈 거고, 이 점근선이 마이너스 2의 a제곱이니까 이쪽에 점근선이 있어서 여기에 y는 점근선 얼마? 2의 a제곱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 이런 상황인 거야. 자, 좀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좀 지워볼게. 자, 그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요점 좌표, 그러니까 이만큼의 값이 0 된다 찾아보면은 뭐 어렵지 않게 여기 좌표 2 빼기 a다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긴 해. 자, 그런 상황이고, gx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2차 함수야. gx는 어떤 함수냐면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ax인데 얘가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위로 굴러긴 함수가 될 거고, 실제로 뭐 꼭지점 확인을 해보니까 얘가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이잖아. 그럼 이 점의 좌표 a, 얼마? a 제곱인 거야. 자, 얘가 지금 자연수라고는 했으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가서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걸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랬는데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하나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방정식이 있대. fx 빼기 ga 곱하기 gx 빼기 ga는 0.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2개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2개. 자, 우리가 항상 실근의 개수는 항상 뭐야? 교점의 개수로 보는 거잖아. 그럼 교점의 개수로 볼 때 y는 fx랑 y는 ga, y는 gx랑 y는 ga의 교점 볼 건데, 요 a라고 하는 위치는 딴 게 아니잖아. 여기잖아. 자, 요 점이 이게 지금 gx니까 y는 ga라고 하는 녀석이 다른 게 아니라 요렇게 가서 여기가 y는 ga인 거지. 그럼 지금 봐봐. 결국에 이 방정식의 실근 개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요 함수랑 상수함수, 요 함수랑 상수함수의 교점 총개수를 보는 건데, 애초에 이쪽 파트에서 교점이 몇 개 나오는 거야? x는 a 1개 나온다고? 그러면 이쪽 파트에서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돼? 그렇지. 1개가 나와야 2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물론 나올 수 있는 그 근이 x는 a를 포함한다면 그러면 2개일 수도 있어.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있겠다. 자,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상수함수를 그려서 교점이 1개 나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준이 뭐야? 상수함수를 그렸는데 잘 봐봐. 이 점근선이 기준이지. 이 점근선보다 낮은 위치에 상수함수가 있으면은 fx랑 그 상수함수랑 교점이 2개가 나오는 거고, 이 점근선과 똑같은 위치에 있을 때가 교점이 1개가 되고 그 위에 있어도 교점이 1개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경우를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뭐? 요 점근선하고 얘하고 크기 비교. 뭐야? a제곱이랑 2의 a제곱 중에 a제곱이 큰 쪽에 있어야 되고 같은 경우까지도 괜찮다 생각을 해본다. 근데 이제 우리가 x제곱이랑 2의 x제곱 지수함수를 연립의 관점으로 이 방정식을 풀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해보는 거야? 대입을 해보는 거지. 실제로 이 a에 뭐를 넣었을 때 딱 얘랑이 똑같아? 2 넣어도 그렇고 또 그래. 4를 넣어도 그렇단 말이야. 실제로 그래서 얘가 2를 넣을 때랑 4를 넣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된다. 그럼 이제 a가 2인 경우와 a가 4인 경우 그냥 되는 거네. 자, a가 3인 경우는 어때 근데? a가 3인 경우는 3의 제곱, 2의 세제곱. 되네. 아, 근데 a가 1이거나 아니면 5보다 큰 경우는, 자, 5 넣었어. 5의 제곱, 2의 5제곱. 이제 얘가 더 커지기 시작한다고. 아니, 그렇잖아. 이게 다항식이고 이게 지수식이니까 결과적으로 그 후반부에 가서는 점차 얘가 더 커진다고. 이해되지? 아니,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을까봐 한 번 더 설명할게. 네가 x제곱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지수함수가 있어. 지수함수는 처음에 얌전하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한단 말이야, 지수함수가. 이런 느낌인 거야. 물론 2차 함수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현재 여기가 2고 여기가 지금 4라는 거야, 지금. 그럼 2하고 4 사이에서는 지수함수가 더 작아. 2 포함, 4 포함. 그러니까 2, 3, 4일 때만 작다는 거야, 지수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스몰 a가 뭐라는 이야기냐면 a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라는 이야기야. 자, 이렇게 되면은 이쪽이 더 크거나 같으니까 상수함수를 탁 그어가지고
이쪽에서 이 부분이랑은 한 번도 안 만나고 이 부분이랑만 만나게 되니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이게 2, 3, 4 가면은 이때 이놈이 뭐 a가 2가 되면 0이고 3이 되면은 마이너스 1이고 4가 되면은 마이너스 2인데 이 상수 함수랑의 교점도 그놈보다 작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x는 a랑 중첩될 일은 또 없겠지. 그래서 이 경우는 다 인정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뭐가 있었어?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상수 함수를 그었는데 그 상수 함수가 일단 이 gx랑 x는 a에서 만나고 있잖아. 근데 x는 a라는 이 점이 내가 요 fx랑도 상수 함수를 그어서 교점이 두 개가 나오지만 그 중에 x는 a가 포함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총 두 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지? 뭔 말인지 되지? 다시 한번 말이 좀 복잡하니까 한 번만 다시 설명해 볼게. 다시 상수 함수를 그어서 우리가 실근이 총 두 개가 되게끔 하려면은 여기서 두 번, 여기서 한 번인데 그럼 안 되지 않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만나는 그 점이 저기랑도 만나게 되면서 총 두 번인 거,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냐는 거야. 그럼 그 경우는 뭐가 되냐면은 일단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2의 a제곱보다 a제곱이 더 작아야 되거든. a제곱이 더 작다. 그럼 아까 이걸 만족하는 게 2, 3, 4였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건 누구가 있어? 1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4보다 큰 거, 5인 경우, 6인 경우, 7인 경우 땡땡땡이 되잖아. 자, 그런데 a가 1인 경우 한번 해보면 요 fx의 그림이, 자, a가 1이면 여기가 1이 되겠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 fx가 이렇게 가게 될 거고 여기가 지금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 되면서 이렇게 x축도 지나가게 있고,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 a가 1인 경우 해보고 있어.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는 원점 통과하고 있고 0,0이고 1,1이고 여기 2,0이 되겠지? 그럼 이제 0,0이고 2,0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림이 요렇게 되는 거겠지? 지금 요렇게 되고 있는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 이제 2가 되고 여기가 지금 1,0이었지. 아까 fx는 gx가 여기가 1,1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꼭지점에 지나는 상수함수 살짝 그려보면은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교점이 3개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뭐 우리 문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지. 자, 우리가 뭘 더 봐야 되냐면은 a가 5, 6, 7 이상, 그러니까 5 이상인 경우도 볼 건데,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될까? 자, 먼저 a가 5 이상이 돼버리면은 fx는 여전히 개형은 이렇게 될 건데 여기가 지금 2 빼기 a잖아? 그럼 일단 이만큼의 값은 뭐 일단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아무튼 음수야. 이게 5반 되더라도 0, 5, 10이란 말이야. x좌표가. 요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지금 2a가 되겠지. 우리가 지금 요 꼭지점의 높이가 여기 있는 이 점근선보다 한참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한참 아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a가 5인 경우만 보면 a가 5면 여기가 5, 얼마야? 자, 말로 하자. 5,25가 되고, 근데 실제로 요 함수는 x는 5에서 점근선을 확인을 해봤을 때 32란 말이야. 32. 그럼 얘는 이 지수 함수의 이 함수값은 32보다 아주 살짝밖에 안 작아.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림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고, 보다시피 교점이 1개, 2개, 3개니까 이거 여기서도 교점이 2개인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충분하다는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2, 3, 4 다 더하면 우리 문제의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이 얼마냐면은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 문제는 부교재에 있던 문제인데 약간 변형됐죠. 자, 함수 fx식이 다항함수에서 지수함수로 바뀌었어요. 네, 그 정도 뿐이고요. 바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3의 x제곱 빼기 4.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로그 부등식 문제예요. 로그 부등식 문제의 포인트 두 개를 한번 잡아보면요. 첫 번째, 진수 조건 꼭 신경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진수를 꺼낼 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꿔서 가지고 올 건지 아닌지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 자, 가번을 볼 때 밑이 지금 3의 k제곱이죠. 자, 그러니까 걔가 1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k의 범위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야 된다. 따라오시죠. 자, 그래서 쌤이 일단 k가 0보다 큰 경우를 가정해 놓고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조금 이따가는 k가 0보다 작은 경우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그리고 미리 계산 좀 합시다. 가번에 쓰여있는 그 진수 f1 있죠, f1. f1은 여기서 그냥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 3의 1제곱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 될 거야.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자, 그럼 바로 가자. 그 가번의 좌변의 진수는 뭐가 되냐면 가번 좌변 진수 마이너스 1 더하기 절대가 k가 0보다 크니까 k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우변도 진수를 꺼내야 돼. 선생님, 우변은 로그가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우변, 자, k분의 3이라고 하는 것도 좌변처럼 밑이 3의 k제곱인 걸로 쪼개면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쓰고 3의 k제곱에 k분의 3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이게 얼마야, 진수가? 지수법칙 약분되니까 진수가 27인 거야.
진수가 27이라고. 자, 그래서 좌변의 진수 그리고 우변의 진수 27. 부두고 방향은 안 바뀌었다, 그지? 왜? K가 0보다 커? 밑이 1보다 크니까. 이고요. 그리고 얘가 어쨌든 좌변의 진수니까 뭐보다는 커야 돼? 0보다는 커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K가 0보다 컸을 때 우리 지금 뭘 신경 쓰는 중이죠? 가번을 신경 쓰는 중이에요. 가번에서 K 범위가 일단은 1과 28 사이에 있다라는 게 밝혀지고요. 추가적인 어떤 K 범위가 있을 수 있겠죠, 나번에서. 그래서 그 범위랑 이 범위랑 이제 연결해가지고 교집합 처리하면은 K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자, 우선 K가 0보다 큰 경우 계속 들어가 볼게요. 나번 보겠습니다. 나번 볼 때도요. 밑이 양쪽이 똑같아요. 3의 K제곱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0보다 큰 경우여서 이미 가번에서 연습을 했습니다만 밑이 1보다 크단 말이야. 그럼 좌변의 진수, 우변의 진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부두고 방향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는 거겠지. 자, 그럼 나번의 진수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3의 X제곱 빼기 4, 자, fx 더하기 2 곱하기 절대가 K, K 양수야, 2K, 그리고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더하기 2가 요게 우변의 진수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방향 유지 K. 왜 방향 유지? 밑이 1보다 크니까. 자, 근데 이 부등식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도 우리는 고려를 해줘야 돼? 진수 조건 고려해줘야 되지. 이게 지금 진수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걔가 0보다 크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생각해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자, 왜 그러냐? 그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해줄게. 자, 어차피 너가 이 부등식을 풀고 그 다음에 요 부등식도 풀 거 아니야. 1번, 2번, 3번 비교하는 부등식에서 1, 2번 비교하는 거랑 2, 3번 비교하는 거 끊어서 처리할 거 아니야. 근데 먼저 1, 2번 비교하는 거 봤을 때 말이야. 여기에서 반복 등장하는 놈이 있잖아. 누구? 3의 X제곱. 그럼 그걸 네가 치환하겠지. 거기까지는 똑같이 할 거야. 누구나. 3의 X제곱이 있고 그게 반복 등장해서 걔를 라지 X로 치환을 했어. 치환하면 닌 당연히 0보다 크다.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체크를 하겠지? 자, 근데 그럼 치환한 문자를 한번 적어볼까? 1번, 2번 비교해보면 걔가 이렇게 쓰여 있어 지금. 0보다 크대. 3의 X제곱 라지 X. 그다음에 마사랑 더하기 2 하면 마이너스 2 나오고, 그리고 2K 이건 뭐야? 3의 X제곱 나눈 거니까 역수지 역수. X분의 2K. 내 주장은 이거야. 이 녀석이 0보다 크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쓸 필요 없다 이런 얘기야. 왜? 왜냐면 자, X가 지금 0보다 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녀석 한번 봐봐. 어차피 K도 양수잖아? 그럼 X랑 X분의 2K 둘 다 양수니까 이 녀석 두 개 더한 거에 최소값 생각해봐. 그럼 뭐야? 무엇에 의해서 그걸 구할 수 있냐면은 산술기하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 봐봐. K가 특별히도 여기서 제일 작은 정수 2지. 그걸 집어 넣었다고 쳐봐. 그럼 내가 얘랑의 최소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산술기하에 의해서 2루트 K가 2인 경우 4가 되겠지. 최소값이 4야. 그러니까 빼기 2가 있다 한들 이 전체의 최소값이 이미 2가 된다고. 4 빼기 2. 그럼 2가 0보다 큰 건 당연하잖아. 그럼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아, 선생님은 K가 2인 경우만 한 거잖아. K가 3, 4, 5인 경우 안 한 거잖아. 아, 그런데 맞는데 K가 2인 경우를 해서 당연한 거면 K가 3인 경우는 더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어차피 K에 2 넣을 때보다 3 넣을 때, 4 넣을 때가 점점 이 값이 커질 거 아니야. 작은 놈 할 때도 이미 0보다 컸다 하면 더 커지면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처음 생각할 때에는 신경 써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긴 맞지만 이 문제의 식의 구조상 할 필요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워준다. 그럼 우리는 뭐만 풀면 되냐면은 이 부분만 풀면 되는 거지. 자, 여전히 다시 한번 여기에 3의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했을 때 라지 X 빼기 4 더하기 2 빼기 2 남겨주시고 더하기 X분의 2K가 얘가 K 이하다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뭐 분모가 X가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양면에 라지 X 곱하겠지. 라지 X 곱할 때 그럼 몇 차 부등식이 되는 거야? 2차 부등식 될 거니까 조금 이따가 이거 그래프로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 자, X 곱해보자. 곱할 때 이게 부등식이니까 방향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신경 써야 되는 거지. 근데 X가 지금 양수잖아.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라지 X의 제곱에 자, K 넘긴 상태에서 X 곱하자. 마이너스에 2 더하기 K의 X 될 거고 더하기 2K 되겠지. 요게 0 이하 되는 거야. 이거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X 빼기 2랑 X 빼기 K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자, 근데 그럼 이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X 빼기 2의 2하고 X 빼기 K의 그 K가 누가 더 오른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K의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K가 오른쪽에 있겠지. 2보다. 아니, 물론 같을 수도 있어. 이것만 생각하면은. 근데 생각해봐. 이 나번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가 3개나 있어야 된대. 그럼 K가 2와 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K가 2보다 큰 쪽에 있어야 3개가 가능하다고.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 K가 2보다 크게 되는 게 맞고 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가로축 라지 X축 요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2가 K보다 작은 상태. 그리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라지 X는 2하고 K 사이에 들어온다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게 3개니까 2, 3, 4 들어오게 돼서 이게 4인가요? 혹은 3인가요? 아니 전혀 아니야.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걸 만족시키는 스몰 x 자연수가 3개인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잖아. 여기서 라지 x의 구조는 x가 자연수일 때 3을 거듭 제곱한 구조잖아. 그게 이 녀석 중에서 몇 개 있어야 한다고? 3개 있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범위를 만족하는 라지 x 3의 거듭제곱 구조가 어떻게 3개냐? 이렇게 3개다.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고 3의 4제곱은 안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 그럼 그걸 생각해주면 K가 나오는 거지. K가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되고 얘가 얘랑 같아도 그건 되는 거고 얘랑 얘랑 같으면 그건 얘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이 범위에 4개가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얘랑 얘 사이인데 얘랑 얘랑 같을 수 있고 얘랑 얘랑 달라야만 한다. 그래서 나번에서 이 조건을 가지고 최종적인 부분은 3의 3제곱이랑 3의 4제곱 사이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 가번도 만족해야 되고 나번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 범위를 몽땅 만족하는 K가 지금 여기가 K죠. 자, 요거 다시 한번 확인. K라는 이 녀석 자체가 3의 3제곱과 3의 4제곱 사이에 있을 때 그래야 요 라지 x라는 범위에 해당되는 라지 x로서 이렇게 3의 1제곱부터 3의 3제곱까지 3개 들어오고 얘가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K 범위가 나번에 의해서 요렇게 되는 거고 요렇게 되는 거니까 K 범위가 가능한 게 누구야? 27 이상 28이야. 그럼 K 정수니까 K는 27 또는 28이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K가 0보다 큰 경우 중에서는 이렇게 2개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이제 뭐 남았어? K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남았어. K가 0보다 작은 경우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이때도 가번을 풀어보면은 가번에 지금 아까 이 동그라미 1번 상황이랑 비교해가지고 뭐가 달라져? 여기가 빼기 K로 바뀌겠지. 절대값 K가.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K. 얘가 그리고 우변의 진수는 여전히 똑같을 거 아니야. 27이 된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와서 또 부등호 방향은 어때? 반대로 바뀌지. 이거는 왜 그러는 거야? 밑이 1보다 작게 되니까. 언제? K가 0보다 작으면.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진수 조건 신경 쓸 필요 있나? 전혀 쓸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얘가 좌변의 진수였는데 그 진수가 27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진수 조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K 범위 구해놓자. 가번만 신경 썼을 때는 K 범위가 뭐가 나오냐면은 K 넘기고 27 넘겨주면은 K가 마이너스 28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게 나온다고. 자, 나번 가보자. 나번도 이제 이 식이랑 거의 구조가 똑같겠지. 거의 구조가 똑같은데 이 녀석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여기도 절대값 K였으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여기까지 신경 쓰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가보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바로 가자. 마이너스 4 더하기 2 마이너스 4 더하기 2 여기 바로 가면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빼기로 바뀐다고 했어. 2K 그리고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빼기 K 부등호 방향은 밑이 1보다 작아서 이렇게 된다. 반대로. 자, 이번에도 진수 조건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좌변의 진수고 이게 우변의 진수인데 심지어 K가 가번에서 신경 썼을 때 이미 마이너스 28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지. 얘가 0보다 큰 건 되게 당연한 식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는 어차피 가번에 신경 쓰고 있었으니까 추가로 더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네. 자, 그래서 그냥 진수끼리 꺼내가지고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진수 조건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다. 자, 역시 3의 x제곱을 치환해서 가겠지. 왜? 반복 등장하는 녀석이니까. 3의 x제곱을 치환을 했어. 얘를 라지 x로 치환을 했어. 이 치환된 문자로 이 식을 다시 보니까 얘가 라지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k에 x분의 1 될 거고 여기 빼기 k 될 거고 자, 우리는 이것만 신경 쓰면 된다. 자, 넘겨서 라지 x 곱해주자. 그럼 따라서 2차 부등식이 어떻게 되냐면 라지 x 제곱에 마이너스에 더하기에 k 마이너스 2에 라지 x 될 거고 그리고 라지 x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k가 0 이상이다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이 식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봤더니 된다만, 그치? 된다고 말할 수 있어. 얘가 x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k, x 더하기 k죠. 요렇게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어차피 우리가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이 부등식의 해를 관찰할 건데 여기 절편, 그러니까 는영의 근, x가 2가 되는 거랑 x가 마이너스 k 되는 거 생각해보면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8 이하니까 마이너스 k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8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2랑 마이너스 k랑을 비교하면은 마이너스 k가 2보다 훨씬 크단 말이야. 그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등식을 풀게 되면 라지 x 입장에서 풀게 되면 라지 x가 2 이하에 되거나 아니면은 라지 x가 마이너스 k보다 크게 된단 말이지. 이걸 만족하는 라지 x가 물론 3의 또 뭐야? 3의 자연수 거듭제곱 구조 중에서 확인을 해봐라. 그럼 이 범위에는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어, 그지? 3의 1제곱, 3의 2제곱 들어오는 게 없단 말이야. 이거 없는데 이거를 생각해보면은 이 범위는
K가 어떤 숫자이든지 간에 이 뒤에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3의 자연수 거듭제곱의 구조인 라지 X는 개수가 어떻겠어? 무한히 많겠지. 무한히 많으면 나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불가능하잖아. 분명히 얘는 지금 몇 개라 그랬는데 3개라 그랬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동그라미 2번에서 K를 만족시키는 걸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 자, 그럼 끝났어. 결국 동그라미 1번에서만 찾을 수 있었고 그게 누구야? 27, 28이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가능한 모든 정수 K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되는 거야? 이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야. 더해서 정답을 내주면 55가 정답이 되겠다.